뭐 귀엽다고 해주시.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거 컷 해주세요. 인트로.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뵙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서 컨셉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브랜드 브루어리라 그래서 브랜드가 되신 분들 혹은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려내는 그런 얘기거든요. 커피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마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되게 전투적으로 마시거든요. 약간 각성 에스프레소. 각성하려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우리가 약간 쉬는 타임을 갖고 차를 천천히 우려 먹으면서 또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좀 깊게 우려내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는 딱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나오잖아요. 저는 티를 자주 마시는데 티 마시면은 우리는 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기다려요. 그 5분 동안 어떤 색깔을 써서 이 공간을 브랜딩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티를 테마로 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일 게 없어서 제가 일단 저는 오리진 플러스랑 어떻게 처음에 만나셨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거는 뭐 민수님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번호를 따가셨고요. 만나러?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였냐면 제가 팝업 스토어를 한 적 있어요. 무신사 테라스에서. 네. 그때 이제 민수님이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다짜고 이제 번호를 따가시더라고요. 되게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되게 젊고 야망 있는 사람이 전개하는 채널에 출연하는 게 너무 영광이어서 그 채널의 레퍼런스가 막 이렇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조건적인 믿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에도 초대하고 그거만큼 너무 좋은 컨텐츠로 구성을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 게스트로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어요. 원해독백을 만드신 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 최근 이슈 이런 이야기가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우려내 볼 테니 우리 구독자분들 나가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해독백님 딱 처음에 유튜브 보고 나서 거의 이틀 만에 진짜 정주행해서 다 봤거든요. 영상미, 사운드, 내용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걸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영어를 쓰면서 나레이션 해주시는 게 외국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팍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고향은 또 전라도 광주거든요. 그걸 하기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게 얄팍한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브랜딩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좀 어색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나를 모르는 대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면 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원해독백이 내가 너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포맷으로 얘기를 하면은 쉽게 지나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벽을 세운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통해서 뭔가 다른데? 하고 좀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게 이제 영어가 있고 좋은 카메라를 써서 영상미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레이아웃을 좀 신경 써서 잡는다든지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안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별거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점에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승원님 거는 본인을 잘 보여주면서 팬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나면 그냥 친해진 것 같고 그게 거리감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평범한 일들이고 너무 구린 일들이잖아요. 구리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 사실 다 그냥 겪는 일이니까. 예. 이걸 통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의 입장이 돼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드는 사람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어떤 경험이나 만나게 됐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참고했던 레퍼런스, 브랜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근데 최대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걸 되게 지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어제 먹었던 돈가스가 내 뱃살을 만든 것처럼 콘텐츠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가 어제 본 콘텐츠가 내 머리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일부러 안 봤던 것 같아요. 기존의 유튜브 콘텐츠들이랑 경쟁하기 싫어서. 그래서 더 남달라 보였던 것 같네요.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많이 안 봤고, 반대로 본 거는 뭐 넷플릭스라는 TV 시리즈, 좀 좋아하는 감독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트콤으로 하면은 비오피스고요. 진짜 단연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한 중소기업,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조조소 아시죠? 네네네네. 조조소가 오피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무한상사도 아, 무한상사도. 오마주에서 한 맞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시트콤인데 다 연출된 상황인데 다큐멘터리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배우들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참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지만 잘 이해하고 잘 풀어낸 시트콤은 진짜 디오피스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내 감정을 영상으로 막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런 레퍼런스를 보고 비슷하게 따라 해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엄청 깊이가 있는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려내려고 그냥 안 우러나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되게 비극적인데 활기찬 음악이 나오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제로 만들어거든. 보고 느끼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잖아,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원님이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더 빨리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가끔 올라올 때 빨리 막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안달이 난 거지. 기분 좋네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비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귀엽다고 해주시. 농담이고요. 이거 컷해주세요. 이거 인트로. 로열티의 비결은 귀여움이다 이렇게 해서. 예. 사실 되게 간단한 경제 원리잖아요. 수요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가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고 점점 더 컨텐츠가 좀 휘발성 강한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변하는 유행과 상황에 따라서 나를 계속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거는 조금 저한테는 안 맞다고 느꼈고, 왜냐면 저는 또 피지컬리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더 제품에 가까운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좀 공들여서 만들고.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예. 원해독백님은 자주 안 나와도 되게 진한 영상들이 나오니까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방향을 저는 선택한 거죠. 근데 이런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해독백이라는 브랜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로고도 있잖아요. 원홀로그. 최종적으로 어떤 브랜드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비전을 세웠어요. 제가 입으로 말하면 좀 되게 거창한데 모든 구독자가 창작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걸 좀 돕는다는 느낌. 근데 그 창작이라는 게 진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음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업무를 할 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나의 경험을 가공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만든다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보여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가고 나의 취향을 만들고 그 취향을 바탕으로 또 나만의 부산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이 되게 탄탄해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되게 거창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브랜드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준지 그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 브랜드 원래 아니랬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그 철학이나 본질적인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가치가 뭔지 몰랐을 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게 있고 없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쌓였기 때문에 딱 그 원해독백 스타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고 응원합니다. 네. 근데 진짜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이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창작을 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콘텐츠를 이렇게 생산해서 보여줄 때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의 줄타기를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봤거든요, 영상. 퇴사 빵 해가지고 영상 딱 올려주셨는데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종종 찍잖아요. 카메라 가려놓고 막 짐 챙기고 막 이러는데 퇴사를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약간 퇴사 얘기부터. 2년 내는 날에 끝났어요. 내 능력은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회사를 나와서 좀 더 실력을 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서 이제 계획이고요, 올해. 예. 올해 계획은 저 INFP인데 INFJ의 삶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분기의 목표고 2분기부터는 제가 또 책을 쓰려고 해요. 주제가 있어요? 잡아놓은 게 있어요? 에세이 관련된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책을 써본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빨리 써서 상반기에는 좀 약간 마무리 짓는 게 목표예요. 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뭔가 임승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펼치게 되겠네요. 유튜브 바깥으로 좀 약간 나가보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브랜딩의 요소가 저라는 사람한테 모이게끔 하는 작업을 좀 할 것 같고 음반도 낼 거예요. 너무 좋다. 노래를 써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컴퓨터로 비트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있는데 되게 허접한 수준으로 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는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들 그냥 재밌는 것들 해보면서 승원이 영화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궁극적인 꿈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도전을 많이 해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승원님의 케이스가 아닌가. 맞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되게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찾았어요? 이렇게 노래 듣고 영화 보고 이런 게 쌓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작하는 활동은 큐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좋은 것들을 골라서 담은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보고 뭐가 내가 좋고 내가 뭐가 열정이 생기는지는 거기서 발견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감독님들이나 그죠. 그런 분들도 결국은 어디서 그 자기들이 봤던 거에서 어떤 영감들,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시선이 생기는 거고 그걸 모아서 표현을 하는 게 그들의 영화고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회가 깊지 않더라도 저 그래도 MMC에 가끔 가도 몰라요. 사실 이해도 못하는 작품들 많은데 그래도 MMC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다.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자꾸 그런 접점을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아시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향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느긋함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의 취향이 축적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브랜드가 탄탄해진다고 생각해요. 완전 공감해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예.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이제 승원님이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뭔가 좀 알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해독백이라는 정말 작은 이 채널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만드는 모든 컨텐츠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만들 거고 전 유튜버로 남고 싶진 않아요.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테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용기를 얻거나 영감을 얻어가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 채널에 해야 되는데. 브랜드 브루아리 소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리진 플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이랑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 부만남 브랜드 만드는 남자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승원님께 감사드리고 네, 조만간에 또 따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수로 찾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